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미묘하고, 좀 우리가 델리케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딱 그 썸네일과 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과연 홍명보 감독 선임, 이게 대한축구협회가 스스로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 선임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연 지금 이러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선임 절차상의 어떤 하자 문제들, 이거를 이유로 해서 과연 법적으로 무효화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소송이 되겠죠. 이 소송으로 과연 무효화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대한축구협회 사태를 다루는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자칫 대한축구협회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뭔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논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또 일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일부 축구 SNS에서 이런 홍명보 감독 선임 이것을 무효화가 가능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이거 당연히 무효가 아니냐라고 또 의견이 있어서, 이게 설왕설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 의견이 무슨 뭐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어떤 그 스포츠 국제 또는 국내 분쟁에 있어서 중재 대리 또는 소송 대리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 이러한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 그래도 나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하다라고 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홍명보 감독 물러나라, 뭐 이렇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이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무효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법적인 주장이죠, 그죠? 리걸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의 타당성은 법적 논리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홍명보 감독 선임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억지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법적 논리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홍명보 감독 선임이 과연 법적으로 무효화가 가능하냐, 이 문제를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광희 위원도 아닌 임생 총괄이사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홍명보 감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러한 하자 문제가 과연 이 홍명보 감독을 무효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어떤 수단에 의해서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 이제 그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그것을 소송으로 했을 때 어떤 이슈가 있는가, 이제 그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런 어떤 하자의 문제, 하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그러니까 요건 좀 어떤 법리와 관련인 건데요. 여러분 뭐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가능한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어떤 뭐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 정관,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운영 규정상 절차를 보면 두 개죠. 이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강위 추천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선임하는 절차, 이렇게 두 절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강위의 추천에 따라서 이사회가 선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선임을 무효화시키려면 이 선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그 대한축구협회 이 절차를 규율하는 민법에는 특별히 이러한 이사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구체적인 어떤 뭐 방법,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으로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의 하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추천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와 이 선임 이사의 의결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가 나눌 수가 있겠죠. 뭐 둘 다 하자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뭐 생각을 볼 필요가 없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막 의혹이 드러나고 하니까, 제가 또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요 두 케이스를 보면, 자, 하자가 추천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사회 선임이 무조건 무효다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두 개의 절차가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두 개의 절차가 각각 분리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즉 국가대표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절차는 따로따로 독립된 절차냐, 아니면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는 절차냐,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절차로 본다면, 즉 이 두 개의 절차가 국가대표 선임을 하는 하나의 절차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이제 행정법상 법리인데요.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그 행정법상 법리인데, 만약에 이 추천 절차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절차로 보는 전제에서는, 추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사의 절차에 어떤 하자가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예,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따로따로 독립적인 별도의 절차다라고 본다면 이 이사의 선임에 여기에 어떤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추천 절차가 하자가 중대해서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은, 조금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감독 선임 자체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느냐, 또는 각각 독립된 절차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 이사회 서면 결의 자체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일단 서면 결의라 하더라도 일단 서면 결의도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으로는 이사회 결의 자체가, 선임 의결 자체가 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추천, 그러한 지금까지 드러났던 그 추천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그 하자가 과연 이 선임 의결을 무효화시킬 정도이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그런 어떤 하자의 승계, 행정법상의 어떤 뭐 하자 승계 그런 법리도 있지만, 일단 어떤 관련 그 판례를 보면 그렇게 굳이 뭐 하자의 승계 이런 논리가 아니라, 과연 이 앞의 선행 절차, 이것이 과연 이 후행, 이러한 절차에 과연 효력을 미치느냐, 그 정도의 어떤 하자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례는 이 선행 절차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기구 있죠. 기구의 어떠한 절차의 하자가 무조건 흠결, 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후행, 이러한 절차 어떤 의결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라고 단정하지는 않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절차 기구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여러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 앞에서의 어떤 그 기구의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절차 흠결의 경위, 하자의 경위,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내용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사 그러한 지금 우리 이 대한축구협회 이 정강이 그러니까 추천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서면 결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과연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거기선 저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합 있잖아요. 조합. 예, 조합.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조합이니 재개발 조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을 하고 개최를 했는데, 그 규약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를 소집으로 해서 그 총회에서 어떤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총회 의결이 무효가 되느냐, 하자가 그 총회 의결을 실효시킬 정도의 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이사회 의결은 그러니까 이사회 자체가 어떤 뭔가 의사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단지 하나의 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총회 의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강이는 이사회 하나의 자문기구에 그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천 절차란 말이죠. 그러면 이사회는 그 추천에 반드시 구속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사회가 서면 결의로 그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그렇다면 설사 추천 절차에서 정강이 추천 절차에서 어떤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한 이사의 서면 결의를 무조건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무효가 된다? 당연 무효가 된다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이거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더 큰 이슈인데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문체부 감사에서 어떤 이런 하자가 인정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문체부 감사 결과 이거 홍명보 감독 선임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행 조치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한축구협회에 강제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뭐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 감사 결과 그 정도까지의 어떤 이행 조치 요구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그렇고,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아까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는 이러한 선임,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있으니까 민사소송으로 선임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은 아무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어떤 이사의 선임 의결을 효력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면, 즉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고로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투려면 원고 적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해야 법원이 심리를 해서 만약에 정말 그 하자가 중대하다,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다라고 하면 무효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누구가 될 수 있죠? 법적인 이해관계인. 뭐 예를 들어서 홍명보 감독과 같이 그 후보자가 됐던 사람. 뭐 지금은 뭐 박은호하고 또 누구 또 있죠. 예. 그럼 이제 그 두 사람이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고 적격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누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사회 이사 멤버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회 멤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법적 근거, 그 청구 원인은 뭐가 돼야 되느냐? 자기 어떤 이사로서의 그러한 감독 선임에 관한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라고 청구 원인으로 해서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이사회 사람들이 다 서면 형태로이지만 다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이사의 선임 무효, 그러니까 이사의 선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어떤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원고 적격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결국 이사들도 이 선임 무효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뭐 축구 팬이? 또 뭐 유튜버가? 그런 이해관계는 인정될 수가 없거든요. 원고 적격이 없어요. 또 문체부도 그 관계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는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설사 이 하자가 이 정강이의 어떤 추천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가 리걸 법적인 이러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무조건 뭐 무효가 된다, 뭐 이 하자가 이 무효화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제가 한준 TV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홍명보 감독 선임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축구협이 스스로 철회를 해서 다시 원점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법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한계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의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 하고는 또 별개 문제이죠.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정몽규 이사나 이임생 이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거하고는 또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해서 뭐 홍명보 이 감독 선임을 둘러싼 뭐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어떤 잘못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축소되거나 또는 그런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혁신, 이것이 또 그 어떤 정당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